안녕 친구들, 꽉꽉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요 대망의 마지막 단원인 대칭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꽉꽉이가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행이동과 많이 비슷한데요,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이동시키는데 대칭적으로 이동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행이동과 마찬가지로 점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도형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대칭이동은 우리가 아주 아기 때 해봤던 그 데칼코마니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도화지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절반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그 나비 날개를 한 다음에 여기를 딱 접어. 그럼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물감 묻혀서 그럼 여기에 땅땅땅 이렇게 똑같이 대칭적으로 생기죠. 그랬을 때 우리 요 기준, 이걸 축이라고 하거든요. 요 축을 기준으로 요 두 개 날개는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있던 점이요, 그죠? 어디로 가냐면은 삥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 축을 기준으로 접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똑같고 여기는 수직으로 만나요. 대칭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자, 길이가 같다는 것은 중점이란 것과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난다, 이 두 가지 성질이 대칭이동을 풀어나가는 키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점과 수직이 과연 어떻게 사용될지는 이따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의 대칭이동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어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린 특별한 케이스, X축, Y축, 원점, Y는 X 대칭,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구체적인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좌표평면을 그립니다. 자, 우리 마음에 드는 숫자 뭐 있죠? 21. 자, 2,1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2,1인데,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요. 대칭 이동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축이라고 부르는데, 자, X축을 기준으로 2,1을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이 X축 기준으로 접었다 피라는 의미예요. 종이접기 생각하시면 되죠. 종이접기. 종이접기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나나? 자, 접었다 피면 이 점이 어디 찍혀요? 이쯤 찍힐 텐데, 이 점의 좌표가 몇인지 묻는다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X좌표는 똑같고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선생님 왜요? 자, 이렇게 대칭이동은 중점 수직이기 때문에, 자,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는 부호만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게 X축 대칭입니다. 자, 이번에 Y축 대칭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접었다 피면 점이 어디 찍혀요? 이 정도에 찍힌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묻는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Y좌표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X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가 중점이고 수직으로 만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X축 대칭, Y축 대칭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일반화 한번 시켜보면, 자, 점 X, Y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임의의 점입니다. 자, 얘를 땅다당당당 X축 대칭 시킨다는 것은 여기에서 주어진 걸 잘 보세요. 자, X좌표는 똑같고 Y좌표의 부호만 바뀌었죠? X축 대칭은 X좌표가 변함이 없구나. 그 말은 즉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X축 대칭은 X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Y축 대칭 한번 볼게요. Y축 대칭. 자, 얘도 점일 텐데요. 자, Y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뀐다. Y는 X로, X는 Y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X축은 X가 안 바뀌니까 뭐가 바뀐다? Y축은 Y가 안 바뀌니까 X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원점 대칭이라는 걸 한번 시켜볼 건데요. 얘는 조금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 대칭은 180도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X축 한번, Y축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점을요, 이 점을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여기로 가죠. 자, 얘를 Y축 대칭, X축 대칭해도 여기로 가죠.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했다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도라고요? 180도 회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얘와는 x좌표가 똑같고 얘와는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요 2,1 원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x의 좌표, y의 좌표가 모두 바뀝니다. 아, 원점 대칭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우리 직선 y는 x 대칭인데요. 얘는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결과만 알려주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와우 친구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점 대칭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구체적인 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본 다음에 얘를 일반화 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를 까먹었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었구나,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었구나,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는구나, 이렇게 그때그때 공식을 유도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점 대칭은 이제 끝내고요. 이제 도형의 대칭으로 넘어갈 텐데, 자, 이 도형의 대칭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식 이용 안 하고, 두 번째는 공식 이용하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도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f, x, y는 0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요 도형을 x축 대칭한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 점 대칭과 마찬가지로 x축 대칭 y의 부호를 바꿔준다. 이렇게요. 자, y축 대칭은요, 이거는 지금 점 대칭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x의 부호를 바꿔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원점 대칭은요, 어떻게 해야 돼? x와 y의 모두 부호를 바꿔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y는 x 대칭은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여기가 y, 여기가 x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식 이용하지 않는 거에 써버렸네요. 공식 이용하는 경우가 요거죠.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점 대칭과 도형의 대칭은 똑같습니다. 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부호만 잘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느낌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지금 뭡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번에 y축 대칭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원점 대칭 x, y의 부호를 모두 바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y는 x 대칭은 x와 y 자리를 바꾸니까 x 자리에 y, y 자리에 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우당탕탕탕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자, 얘도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점 대칭을 떠올린 다음에 점 대칭과 도형의 대칭이 똑같다를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유도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얘를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되는데 좀 옮길게요. 우당탕탕탕. 자,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기울기와 y좌표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y좌표는 6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좌표는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꽂는 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 직선을 x축 대칭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접었다 피면, 자, 요 점은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요 부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 초록색이 x축 대칭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린 얘도 여전히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 점 0,6 요 y절편 6은요 x축 대칭해서 어디로 가냐라고 묻는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6으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근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요 마이너스 2는 요 밑변분의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요 밑변분의 요 높이가 2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요 밑에도 똑같은 빨간색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똑같이 2예요.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그냥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 제가 그림을 아주 못 그려서 그렇지만 요 빨간색 두 도형은 지금 합동이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하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일 것이다. 자, 그래서 요 초록색을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 2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얘를 정리하면 똑같다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기하적 상질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기하적 상질. 자, 그러면 이번에 얘를 y축 대칭 해보면 y축 대칭까지만 해볼게요. 자, 요 검은색을 y축 대칭 해보면 이 점은 똑같이 y축에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로 되겠어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겨버리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빨간색 그래프의 y절편은 6으로 똑같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를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빨간색 삼각형이 y축 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똑같이 합동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전히 밑변분의 높이는 2일 거예요. 근데 얘랑 방향이 반대니까 m 값이 2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6인 직선은 y는 2x 플러스 6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얘를 정리하면 똑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울기와 y절편, 뭐 x절편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평행이동처럼 원의 반지름은 대칭, 뒤집고, 옮기고, 던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의 중심이 어디로 대칭되는지만 보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자, 얘가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라는 원입니다. 그럼 얘는 중심이 몇이에요? 3,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x축 대칭하면 뒤집혀서 여기 이렇게 생길 텐데 얘는 여전히 반지름은 1이에요. 그럼 중심이 어디로 가냐? 요 3,2가 x축 대칭하는 거니까 3,2라는 점이 x축 대칭하는 거니까 뭐만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아, 얘는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이것짜리인 원이구나. 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렇것이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하던 공식을 이용하지 않던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요 풀이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사실들을 이용해서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 중점과 수직을 안 보이네요. 중점과 수직을 이용하는 것은 제가 줌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줌에서 봐요.